자,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프로입니다. 자, 6월 21일 일요일, 오늘 주말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좀 마이크를 켜고 자리에 앉아봤는데, 지금 영상 클릭하신 분들 다들 썸네일 보셨죠? 예, 제가 오늘 조금 당차게 표현을 좀 적어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버티시고, 없으면 사세요라고 아주 야무지게 오늘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클릭하신 분들이 아마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보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매체에서 이 코스닥 종목을 사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섹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 뭐 뿐만 아니고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거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라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아니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바이오 볼까요? 바이오도 뭐 ABL 바이오 이런 애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죽쓰고 있는 상태고, 뭐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알지노믹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뭐 오름 테라피우틱,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내용이 조금 좋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로봇 쪽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조선 섹터들도 지금 하나엔진 보시면은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마린 엔진 뭐 다들 마찬가지겠죠. 지금 다 여기 이런 데로 내려와 있어요. 조선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겠죠. 뭐 추가적으로 뭐 원전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전력 쪽도 사실 얘네들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쭉 빠지다가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살짝 주저앉으면서 지난주 마감했었던 모양새가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섹터라서, 뭐 코스닥이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서 그 기업을, 그런 섹터와 종목을 사라고 공고하는 것 자체가 원래 지금 굉장히 의아한 경우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당차게 표현을 하면서 영상 출발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좀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왕 클릭하신 김에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순서로는 일단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간에 나왔었던 글로벌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내일이 6월 4주차 첫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말간에 나왔던 소식들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정상화 반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언급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조금 많아가지고 바로 출발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주말에 나온 소식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엄청 짧게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가지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그 휴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협상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엄습을 했었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지난 이제 토요일, 주말 토요일 오후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미국 때문이다,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토요일 날 저녁에 했었죠. 이게 저녁 10시쯤입니다. 외신 보도가 이제 국내로 이렇게 나오게 된 지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해가지고 뭐 또 유가도 잠깐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증시가 열려 있질 않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보통 유가를 봐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80불 아래로 잘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창 이제 안 좋았을 때 막 110불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뭐 어쨌든 지금 저 얘기 나오고 나서 유가가 뭐 또 살짝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준 게, 뭐 호르무즈 재봉쇄에 대한 선언을 이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판이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오늘 주말 아침에 또 미국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2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아마 내일이겠죠. 미국이랑 이란이랑 다시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스위스행으로 또 잘 가가지고 뭐 잘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뭐 그 통행료 관련해서도 미국이 징수할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슈가 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주식이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상황도 아니죠.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깊게 자세히 파고들 수는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가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우리 이번 주 말고, 이번 6월 4주차 말고 다다음 주가 되겠죠. 7월 시작하자마자서부터 이제
이제 코스닥 출범 30주년에 대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코스닥의 기대감이 지금 쪼금씩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7월에 훈풍분화해 가지고 뭐 승강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승강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프리미엄, 뭐 스탠다드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뭐 에코프로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2 등, 3 등인데 당연히 프리미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될 텐데 일부 리그 또 70개사로 압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행사에 대한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그 보도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개사 3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해 가지고 7월 1 일부터 3 일까지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 IR이 또 이렇게 좀 참가를 하게 되면서 여러 어떻게 일정에 대한 이제 요약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기업 IR 발표에서 에코프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업 IR 여기 참가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그 문서가 요거거든요. 한국 IR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뭐 참가 대상이 뭐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뭐 이렇게 언론 기관 해 가지고 다들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7월 1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주 비롯해 가지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지금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거 지금 이제 70개 종목으로 압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단독 보도 일부 리그. 이 70개사로 압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코스닥 시총 상위 2등과 3등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이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서 일단 빠져 있고 이번 코스닥 이제 이거 행사에 또 에코프로가 여기 또 참여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얘기가 엄청 적잖아요. 뭐 하기는 해요. 근데 에코프로가 직접 참여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또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그룹주입니다. 그룹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코스닥 시총 상위 2등, 3등에 포진이 되어 있고 시총이 지금 두 개 합해서 한 30조 정도 되죠. 원래 20조, 20조 정도는 됐었는데 뭐 아무튼 3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로 돼 있어서 2등, 3등인 거지 그냥 원래 1등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평가를 보냐면은 지배구조 평가 미달을 봅니다. 그룹주는요. 저기 참여를 못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냥 시총 프리미엄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번에 코스닥이 3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뭐 좀 소외된 시장이다 보니까 뭐 부양을 하겠다. 뭐 당국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단순히 코스닥이 떨어져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의도가 뭐냐면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들이 뭐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뭐 지배구조 평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보는데 에코프로는 그룹주기 때문에 지배구조 평가에서 무조건 미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내부 통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래 참여를 못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편입 조건 자체가 워낙에 엄격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ETF 기존 놓고 봤을 때 이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150 있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게 2등, 3등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이 시총 프리미엄 때문에 이번 70개 프리미엄 종목군단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악재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거 코스닥 150 지수랑 에코프로랑 이거 차트 움직임을 보세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종목은 이번 프리미엄군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런 거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동참해 가지고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재무 구조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룹주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함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상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2등, 3등이 현실적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뭐 사실 거의 뭐 현실성 없는 이야기에 지금 다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불안한 것 자체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것들에 또 워낙에 또 치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오늘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쪼끔 좀 뭐랄까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만 쪼끔 불건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딸깍 눌러 가지고 그냥 올라 떨어져 요것만 그냥 찍어 가지고 맞추는 게 지금 수익을 내고 안 내고에 대한 그 극심한 쏠림 현상의 그 극한에 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 수나 하락하는 종목 수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반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건전성, 이제 훈풍 효과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탑3 종목은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너무 이제 바닥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내려가면 더 사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얘를 뭐 손절을 하고 이제 와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겠다? 뭐 할 거면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들. 할 거면 뭐 말리지는 않겠다만 뭐 할 거면은 하나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가장 쌀 때 팔아서 가장 비쌀 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리스키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정보다는 지금은 잘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좀 모아갈 때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주고 있을 때는 일단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는 사실 너무 내려와 있어서 제가 바이오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HPSP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요거를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HPSP를 제가 지난 6월 8일이었죠,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HPSP를 제가 그날 종가에 진입할 종목이라고 해서 오후 3시 되기 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는 구독자 전용 혜택이라고 해서 제가 알림으로 쏠 건데 이거 다음 거부터 받아가세요. 제가 이거 아침에 이거 싹 집계해가지고 시가를 좀 공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HPSP 47,500원 미만에서 지정가 편입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날 기준 종가가 47,150원이었으니까 매매가 가능했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차익 물량을 조금 봤는데 이게 대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77% 정도 수익을 좀 만들었었어요. 지금 대충 줄거보면 한 80% 정도 찍히고 있죠. 여기가 이제 6월 8일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일치하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4주차 공략입니다. 4주차 기준으로도 이미 7월이 되고 나서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액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거의 무조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4주차 기준으로 7월 되기 전에 진입하기 위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굵직하게 매집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시가 공략을 해서 아마 내일 아침에 또 공유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요거 집계 잘 받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다. 뭐이 정도 말씀까지 오늘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 보면은 제가 링크를 댓글창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댓글을 적어달라는 게 아니고 댓글창에 보시면은 제가 직접 적어 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제 번호에 이제 여기 42351774 이게 제 번호인데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제 번호에다가 유프로 구독자 혜택 시청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발송되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메시지 앱으로 해당 링크를 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터치하시면 그럼 기본 앱으로 열기 누르셔가지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집계되게끔 세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집계 다 되시고 나면은 이제 내일 아침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공략해가지고 또 몇 개 아침 체크리스트를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그 구독자분들한테만 전용으로 하고 있는 혜택인 거니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또 바로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7월 승강제 내용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붙은 애들이 무빙이 좀 먼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너무 조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최선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다. 요 정도 말씀까지 오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내용 개별적으로 좀 별도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사실 뭐 내용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시장은 다시 정상화의 반열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워낙에 또 예민하신 상황이실 거예요. 요새 뭐 또 에코프로 만약에 뭐 한 3% 5% 올라간다라고 뭐 거기에 단타 칠 거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누가 에코프로를 사? 삼전익스 이고 레버리지 요런 거 하면 막 6%씩 막 먹을 수 있는데 요새 누가 이런 거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예는 6월 초입 구간에서도 이런 얘기했었고 레버리지 과열 조짐에 금감원도 증권사 경고한다고 하고 막 요러고 있는 소비자 경보 발령한다고 요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그렇게 도박식의 접근에 너무 포모 느끼실 필요 없고 시장 정상화에 잘 베팅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 말씀까지 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린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진짜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일요일 오후 2 시네요. 예, 주말간의 영상 웬만하면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하게 되면 아침에 알림 하나 쏴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또 콘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